이제 시도별 전망 종합 의견 요 이제 화면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 이 자료를 보시면 서울부터 이제 광주까지 어제까지 한 지역까지 다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제 파란색 지역이 있고 빨간색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란색 지역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거기가 어디냐면 서울, 그리고 대전, 그리고 대구, 부산, 광주. 그래서 서울과 지방의 광역시 요 네 곳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앞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많다. 이렇게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앞으로 이제 좋아질 곳으로 좀 데이터로 많이 확인이 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제 충남, 충북, 그다음에 경남, 경북, 그리고 전북. 그래서 요 5곳이 앞으로 이제 계속 좀 좋아질 걸로 이렇게 네, 좀 지금 확인이 빨간색으로 됩니다.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이 네. 지금 충남, 충북, 경남, 네. 경북, 전북 지역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중립적인 의견일까요? 네, 중립적인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은 약간 좀 보류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전히 네. 배드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 지역을 한번 살펴봤는데 또 기억에 남는 게 고평가되어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 이 네.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과연 해당 지역의 부동산이 지금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확인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어떤 누구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현재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신기한 겁니다. 예, 주식 시장에는 어떤 이런 저평가나 고평가들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너무 많은데요. 부동산에는 이게 그동안 없었는데 이런 것들을 연구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검증을 해보니까 지난 과거를 또 알아맞추는데 또 앞으로의 미래를 또 예측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실 때 제가 쭉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저평가 인덱스들을 많이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도별로 봤을 때는 고평가, 저평가는 좀 나왔고요. 그럼 네. 조금 세세하게 들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세세하게요? 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로 훨씬 시군구요? 시군구로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 정확하게 뭐 강남구가 고평가인지 그러면 뭐 충남, 충북, 전북 이런 데가 저평가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거기가 어디냐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줘라. 또 이런 요청도 많으셨고 그래서 제가 시군구별 고평가 지역과 저평가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요 화면을 보시면 그런데 주의를 하실 건 뭐냐면 저평가 고평가 인덱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현재 매매 전세 저평가 인덱스만 가지고 순위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만 하시지 이게 무조건 이거에만 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요 데이터를 보니까 1등부터 한 5등까지 보니까 어디가 제일 많냐면요. 네. 충북의 청주시가 그러네요. 제일 많습니다. 네. 그렇죠. 눈에 확 띄죠. 네. 그래서 서원구와 상당구가 지금 10% 이상 저평가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위로는 경남의 창원시의 성산구가 지금 저평가고 그다음에 충북의 제천시, 그다음에 충북의 청주시 흥덕구. 이래서 충북이 무려 탑5에서 4곳이나 지금 충북이 있어요. 그다음이 이제 전북의 군산시, 그다음에 경북의 안동시, 또 경북의 포항시 북구, 구미시, 충북의 청주시 청원구, 그다음에 11, 12위가 경남의 창원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평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던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북 이 지역들이 또 보니까 시군구에서도 또 탑 순위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에서 좀 눈에 띄는 지역들이 보이죠? 네. 제가 그러네요.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좋지만 방향은 좀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이 또 워낙 넓다 보니까 어떤 지역별로 좀 많이 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 지금 저평가된 지역을 보니까 데이터에서 어디가 나오냐면요. 양주시, 평택, 광주시도 그쵸? 보이네요. 광주도 네. 나오죠. 그리고 또 경기도 안성시도 있는데요. 또 이 중에서
그동안 제일 좀 기대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평택입니다. 예, 평택이 여러 가지 호재도 있고 일자리도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그동안은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평가 점수가 굉장히 좋아졌었고요. 그래서 경기도 또 평택이 또 옆에가 또 안성이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경기도는 이제 서울에 가까운 그런 그동안 많이 올랐던 그런 지역들은 보시면 고평가 지역들에 많이 있는데 조금 경기도에서 남쪽에 있는 이런 지역들, 평택이나 안성이나 이런 지역들은 당분간 계속 좀 좋아질 걸로 좀 기대가 좀 되는 지역들이고요. 네, 그런데요, 대표님, 제가 네. 지금 굉장히 지금 속상합니다. 아, 그런가요? 저희 부모님이요, 네. 수원시 영통구에 살고 있는데 아, 지금 딱 그러시군요. 보입니다. 아, 123위. 네. 아니, 지금 평택과 안성 요 근처거든요, 수원이요. 맞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 발달이 많이 되기도 하고 네. 좀 노후화되기도 하기도 했는데 네. 영통구 그래도 괜찮은 동네거든요. 괜찮은 동네죠. 네, 네,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었어요. 자, 예, 고평가라 그래서 네. 속상해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네. 고평가되었다라는 거는 그동안 매매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반대로 저평가라는 거는 아직 안 그동안 올랐구나. 예, 많이 떨어진 거죠. 예, 그래서 영통구가 지금 보시면 123위인데요. 네. 마이너스 15.6%잖아요. 그만큼 그동안 사실 많이 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뻐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 그런가요? 예. 자, 그런데 앞으로는 네. 그동안은 좋았는데 여기 이제 고평가라고 해서 무조건 팔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리고 네. 예, 저평가라고 해서 무조건 또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예, 이거는 하나의 기준인 겁니다. 고평가에도 계속 또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저평가여도 계속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등대처럼 뭔가 어떤 기준을 기준을 거죠. 삼아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걸 역사적으로 봤을 때 현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면서 이 이외에 다른 데이터들도 보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어떤 그러네요. 결론을 내릴 수가 종합적인 있는 결론이 그렇죠. 필요한 거죠. 예, 또 예. 궁금한 거가요. 이제 네. 제가 하위권에 서울이 너무 많이 보이네요. 서울이 너무 많죠. 그렇죠. 네. 눈에 띄는 것이 이제 강남구는 또 네. 워낙에 또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149위에 랭킹이 네.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용성 보이잖아요. 그 네. 마포구, 네. 용산 그리고 성동구인가요? 네, 성동구. 네. 이 세 지역이 네. 지금 굉장히 또 네. 교재에 그렇죠. 묶여 있긴 한데 맞습니다. 지금 고평가되어 있네요. 네,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여전히 상승세를 좀 띄고 있었고 최근에 뭐 코로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급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하락세로 이제 막 접어들기 네.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서울은 지금 이제 사기에는 좀 위험하다는 말씀을 제가 네, 계속 맞아요. 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 단위에서의 고평가 이런 인덱스들을 봐도 이 데이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위 지역의 탑 한 20위에는 대부분이 지금 서울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이 분명히 지금 이제 뭐 무조건 고평가되니까 팔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지금 좀 많이 지금 고평가되어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는 국면이 지금 왔다. 예, 네, 대표님 근데 또 네. 하나 궁금한 게 고평가되면 다 팔아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네. 하셨지만 사시는 분들은 네.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네. 의견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네. 서울 살고 있는데 청주로 내려가서 살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쉽지 그런 않죠. 경우에 서울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좀 대처를 네. 하시면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또 주택 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이제 의견이 갈라질 수 있고 또 이 주택이 본인의 어떤 재산에서 차지하는 전체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 재산이 지금 서울에 지금 집 하나밖에 없으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의 여러 가지 이제 경제나 어떤 부동산 이런 데이터들을 봤을 때 지금은 언제와 굉장히 유사하냐면 2007년 말이나 2008년 초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었고요. 지금과 비슷하게요. 그래서 그때도 고점 이후에 한 4년, 5년 동안은 계속 또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 재산이 집 하나밖에 없는데 이 전 재산이 또 전부 다 내 어떤 대출 하나도 없이 또 갖고 계신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려갈 때는 대출은 그대로인데 내 순자산만 까지기 때문에 그쵸. 그런 리스크들을 생각을 하신다라면 좀 매도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도별 봤고요. 시군구 봤으니까 네. 아파트요. 저희가 네. 특별히
특별히 대표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네. 아파트 관련된 저평가 이야기는 네. 사실 굉장히 또 데이터 분석을 네. 개발하신 개발자로서 네.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네. 어디서도 듣도 보지 못했던 이야기잖아요. 네. 이 이야기 좀 풀어주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셨는데 네. 오늘 저희 네.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네.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1위 지역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충북, 청주시가 지금 네. 저평가 순위에서 굉장히 좋은 곳에 랭킹이 되어 있으니까 네. 청주 지역 분들은 네. 지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주 네. 지역에서 네.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네. 아파트 단지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청주가 지금 이제 탑5 저평가 탑5에서 지금 네 군데나 지금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청주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청주시의 어떤 아파트 저평가 데이터들을 좀 뽑아봤고요. 그래서 청주시에서 10년 이내의 아파트들 중에서 그래서 입주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들 중에서 그리고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들 중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대중성이 조금 있는 신축 아파트들 중에서 저평가 순위 데이터를 제가 좀 뽑아봤고요. 자, 그래서 보니까 1등이 어디냐면 청주시 흥덕구가 지금 1, 2, 3, 4등이 전부 다 흥덕구예요. 그래서 뭔가 흥덕구가 지금 좀 저평가된 이런 아파트를 꽤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복대동의 신영지회 시티 1차가 지금 33.4% 저평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송읍에 있는 오송 상록 롯데캐슬, 그 다음에 오송 호반 베르디움, 여기가 지금 또 30% 이상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흥덕구 쪽이 상당히 좀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거를 뭐 무조건 사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쪽의 아파트들이 좀 저평가가 되고 있어서 혹시라도 청주에서 실거주로 지금 내가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동안은 사실은 청주시가 계속 가격이 좀 하락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실거주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좀 하실 텐데 요 데이터를 보시고 좀 희망을 좀 가지시고 좀 이런 아파트들 제가 지금 데이터에서 보여주는 요 저평가된 아파트들 위주로 관심을 좀 가지시고 보시면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충북 지역의 대표 주자인 청주시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전북 지역도 좀 궁금해요. 사실은 전북 지역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 네. 안에서 네. 또 어느 지역을 또 눈여겨보면 좋을지 그리고 네. 그 안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들에 네. 대한 순위도 좀 공개 네.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전북도 제가 이제 제 방송을 그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북도 여러 가지 데이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전북이 특히나 안 좋아서 굉장히 지금 저평가가 많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전북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새만금에 대한 이런 호재도 202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또 시작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북에 좀 관심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군산시와 전주시에 오. 여기에서 10년 미만이면서 그래서 신축이면서 500세대 이상짜리 아파트들 중에서 저평가된 아파트들 또 탑10을 또 뽑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좀 보니까 지금 뭐 군산도 있고 전주시 덕중구도 있고 완산구도 있는데요. 가장 눈에 많이 띄는 지역이 군산이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군산 같은 경우는 GM 공장이 빠지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지역 경제가 너무너무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하락을 해서 굉장히 지금 저평가된 이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전북에서도 가장 저평가가 많이 된 지역은 군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군산에서 이제 가장 저평가된 아파트가 지곡동에 있는 지곡 쌍용 얘가 지금 36% 정도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산 미장 2차 아이파크, 그 다음에 군산에서 지금 이제 또 가장 또 신축이고 대장 아파트가 군산 디오션 시티 프로지오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도 지금 최근에 지금 바닥을 찍고 계속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12.4% 정도 지금 저평가 되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송동에 또 수송 오토 그란데 2차, 그 다음에 세영 리첼, 이런 곳들도 지금 계속 저평가 돼가고 있고 또 덕진구에도 지금 전주 에코시티 대시양 2차도 그렇고 또 반월 세움 펠리피아 2차 여기도 지금 저평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주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떤 전세로 계속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는 실거주로 좀 구매를 좀 해야 되는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는 실거주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 또 궁금한 게요. 지금 저평가가 1위 지역은요, 각각 30%가 넘게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네. 사실 아까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지만 이 자료는 네. 참고용이고 기준일 뿐이다. 매매를 맞습니다. 할 때는 이 네. 자료 하나만으로는 보면 안 안 되죠. 된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앞으로의 계획이 또 있으시다고요. 아, 네. 네. 지금 이 AI 빅데이터 시스템을 이제 저희 회사에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여름 한 7월에서 8월 정도에 모바일 서비스가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냐면 부동산을 투자와 거주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을 해서 과연 투자 관점에서 개별 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등급을 아예 이제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시세 예측까지, 그래서 앞으로 2년 뒤에 과연 가격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다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또 거주 관점에서, 부동산은 투자뿐만 아니라 거주 관점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혹시 우리 앵커분 같은 경우는 어떤 아파트에서 살고 싶으세요? 좋은 아파트요. 그러니까 근데 좋은 아파트인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신축에 신축에 또 대단지가 있어서 예. 또 저는 결혼을 하고 싶어서요. 예. 아기를 키울 때 또 네. 안전하고 네. 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곳이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학교도 가깝고요. 학교도 가깝고 네. 은행도 가깝고. 은행도 가깝고 네, 맞아요. 또 기왕 뭐 주변에 스타벅스도 좀 있고 아우,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신데 사고 싶은 또 금액대가 있으실 거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 한 7억에서 10억. 그럼 이런 조건들을 저희가 이제 여름에 오픈할 이 서비스에 입력을 하시면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을 예, 할 필요가 없이요. 우리 저희는? 앵커분에게 맞는